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또 누구보다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저를 닮았다고 하는데 저도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 생활의 반 이상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정말 매일같이 사소한 것부터 큰일까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괴롭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제 와서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저를 힘들게 하시고 제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양 참아주기를 바라시는 모습에 속이 뒤집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난 1년 동안은 조용히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냥 참기만 하다가는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 1년의 복수가 가능했던 것은 단순히 제 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억울해할 때 같이 분노해주면서 차츰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단순히 제 편에 서는 것을 넘어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 그대로 사이다를 날리고 후련해지는 순간들을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도와주는 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머,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간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본 남편은 이제는 저에게 그저 참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제가 마음 놓고 제 입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결혼하고 처음 3년간 시어머니께 당했던 일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고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출산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조차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집안일이며 아이 돌보는 법을 끝도 없이 잔소리하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면 내 말이 맞다며 꼭 꼬집어 흠을 잡으셨습니다. 시어머니 기준에 제가 못 미치는 게 있으면 그건 모두 제가 게으르거나 철이 없어서라고 치부하셨고 살림도 아이 키우는 것도 결국엔 다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저희 생활 패턴부터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제 손으로 돌보고 살림하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쁩니다. 참고로 집은 시댁에서 해주셨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집을 시댁에서 마련해주신 것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수는 제가 따로 준비해왔어요. 어쩌면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아니, 시댁에서 집을 해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은 못 들은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해주신 것과 제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며 매일 모욕감 속에 사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시댁과 친정이 저희 집과 얼마나 가까운지 알려드리면 여러분께서 상황을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 시댁과 친정은 걸어서 단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가 부모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오히려 마음 든든하고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제 생활의 경계가 따로 없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셨고 그냥 들르시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해놨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참견이 이어졌어요. 마치 제 삶을 매일 검열하러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훨씬 조심스러우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무언가 챙겨주실 일이 있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걸 가져다 주실 일이 있을 때만 오십니다. 오셔도 내가 편하면 그냥 두어라 하시고 살짝 살펴보시고는 조용히 다녀가세요. 이렇게 같은 거리를 두고 계셔도 두 어머니의 태도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년을 꾹 참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참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는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 아닌 복수의 시간에는 남편이 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혼자 울면서 속으로 삭히기만 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무안 주는 데 있어서는 선수이신 분입니다. 마치 일부러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고 괜히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야 속이 시원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가 연세 드신 분이니 그런 게 다 애정 어린 조언이겠거니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도저히 애정이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마음이 상하는 건 친정엄마와 관련된 일일 때였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워낙 살가운 분이라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마치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일부러 못 들은 채 하시고 아예 무표정으로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조용히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친정엄마와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으면 꼭 일부러 아기 옆에 앉아서 큰 소리로 동요를 부르기 시작하세요. 아기 손을 잡고 흔들면서 우리 아가 하며 노래를 부르거나 괜히 장난감을 우당탕 쏟아부으면서 시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정말 너무 노골적이어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일부러 이러시나 싶다가도 같은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니 이제는 이건 분명히 심술이구나 하고 느끼게 됐어요. 저와 친정엄마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못마땅하신 건지 꼭 그렇게 대화를 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1년 전부터는 일부러 저와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대화에서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른을 대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망설였지만 제가 언제까지 계속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면서 마음 상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오시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희 둘만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새로 산 옷을 꺼내 입어보고 엄마 이 색 괜찮아? 내가 좀 통통해 보이지 않아?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는 거실 한쪽에 앉아 계시다가 꼭 오셔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어휴 뭐 그 옷이 그렇게 예쁘다고 색이 참 촌스럽다 라든가 요즘은 저런 걸 입나 보지 하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말에 기분이 상해 대꾸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을 텐데 이제는 그냥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는 이 색이 얼굴이 화사해 보여서 좋더라고 하고 친정엄마랑만 신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혼자 궁시렁거리다가 결국엔 안방이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 때면 맛있게 드신 적이 거의 없어요. 이 반찬은 너무 짜다. 국은 왜 이렇게 싱겁냐. 다음엔 이런 거 좀 해놔라. 하고 매번 지적만 하셨습니다. 정말 어쩌라고 하시는 건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시니 속으로는 그럼 본인이 해 오시지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뭐가 못마땅하다고 하시면서도 결국 반찬을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인상을 잔뜩 쓰시면서도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실 땐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식탁에서 또 짜다, 싱겁다 하시길래 남편이 옆에서 못 참고 말했습니다. 엄마, 난 맛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럴 거면 엄마가 직접 해오세요. 하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 이후로 식사 중에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조용히 드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1년 전부터는 저도 조금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거 짜다고 하시면 저는 딱 잘라서 어머, 저는 싱거운 것 같은데요? 라고 했고 이건 참 밍숭맹숭하다고 하면 저는 깊은 맛이 잘 우러나와서 참 맛있는데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말끝마다 시어머니 기분 맞추려고 고개 끄덕이고 죄송하다고 하던 예전에 제가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남편이 크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나도 이게 맛있는데 왜 그러냐고 같이 거들어주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 하시지 못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사소한 대응조차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하다 보니 오히려 제 자신이 조금씩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밥상에 앉으실 때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트집을 잡으실까? 어떤 이야기를 꺼내실까? 그런데 이제는 예전처럼 겁내거나 주눅 들지 않아요. 속으로 말씀하시라. 오늘도 기분 상할 일 있으면 같이 맞받아치겠다 하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게 다 남편이 든든히 제 편이 되어주고 제 기분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혼자만 상처받으며 눈물 훔쳤는데 지금은 적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맞춰주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마음과 자존심도 소중하니까요. 앞으로도 시어머니의 끝없는 심술에 적당히 선을 긋고 제자리를 지키면서 살 생각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 중에 지금 생각해도 참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두 분이 저희 집에 함께 오셨을 때였는데 마침 제가 단감을 꺼내와서 같이 먹자고 권했어요. 그 단감이 아주 맛있진 않았어도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살짝 떫은 맛이 있긴 해도 달콤한 맛도 함께 나는 그런 과일이었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달고 괜찮다 싶어서 엄마랑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한 입 드시자마자 얼굴을 찌푸리시며 아휴, 이게 뭐 이렇게 떫냐. 맛이 하나도 없네 하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저는 달아요. 엄마도 달지? 하고 물었더니 친정엄마도 나는 괜찮은데? 달다 하셨어요. 사실 그 정도 떫은 맛은 누구라도 좀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냥 기분 좋게 조금 떨지만 괜찮네 하고 넘어가면 될걸. 시어머니는 꼭 끝까지 기분 상하는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세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떫은데 뭐가 달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언쟁하기도 싫어서 그럼 저희가 먹을게요 하고 쿨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단감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거 치워야 하나? 시어머니 드셔야 하나? 하고 눈치 보면서 남겼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속으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괜히 더 신경이 거슬리셨는지 다른 과일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순간 이제 나한테 깎아오라고 하시겠구나 싶어 저는 재빠르게 선수쳤습니다. 냉장고에 여러 과일 있어요. 드시고 싶은 거 찾아보셔서 깎아 드시면 돼요. 하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얼굴이 살짝 굳으셨고 아무 말 없이 궁시렁거리면서 아이 쪽으로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순간 묘하게 후련했어요. 평소엔 항상 제가 먼저 과일을 깎아드리고 차려드리고 시어머니 기분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마음에 솔직하게 반응했거든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친정엄마와 마주치면 평소보다 훨씬 더 심기가 불편해지십니다. 누가 봐도 얼굴에 나는 지금 불편하다는 표정이 쓰여 있어요. 처음에는 친정엄마도 그런 분위기가 미안하셨는지 오래 머무르지 않으시고 금세 일어나셨습니다.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나는 이제 갈게 하고 조용히 나가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친정엄마도 은근히 이제는 시어머니 눈치를 안 보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느 날은 특히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도 마침 친정엄마께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친구분과 약속이 잡혀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약속 시간을 일부러 늦추셨어요. 평소 같으면 이제 나 갈게 시어머니도 계시는데 내가 힘들지 않게 해야지 하시고 일어나셨을 텐데 그날은 엄마가 일부러 저희 집에 조금 더 계셨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늘 마치 저희 친정엄마를 못마땅해 하고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내시는 모습에 엄마도 더 이상 그냥 물러나지 않으시려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가 그날 보여주신 그 조용한 단호함이 참 든든하고 감사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기대 앉으셨다가 한숨을 푹 쉬며 나는 누워서 좀 쉬고 싶은데 사돈이 있으니 누울 수가 없네 하고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마치 사돈이 집에 있는 게 민폐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예의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웃으시더니 정말 태연하게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래 나도 오늘 피곤하네 하시면서 누워서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늘 양보만 하던 엄마가 처음으로 이 집에 나도 편히 있을 권리가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엄마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냥 엄마가 피곤해 보였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보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엄마는 나한테 소중한 분이고 나는 엄마를 더 이상 위축되게 두지 않겠다는 작은 선언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흘겨보시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 다리를 주무르고 엄마 오늘 피곤하셨지?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오랫동안 참고 쌓아왔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를 더 못마땅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제 마음에 묘하게 생겨난 작은 용기가 참 소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편을 지키면서 저와 제 가족을 존중받게 할 겁니다. 여름철만 되면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더운 날에는 늘 저희 집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꼭 에어컨부터 켜는 것이었어요. 대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마치 당연한 듯이 리모컨을 집으시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에어컨을 가장 낮은 온도로 틀어두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선풍기까지 풀가동하셨죠. 저희 집 에어컨이 거실과 주방을 다 시원하게 해주는데 그걸 거의 하루 종일 틀어두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더위를 많이 타시나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하려 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 체격이 있으셔서 여름에 많이 더워하시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오시면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대여섯 시간 정도 에어컨 바람을 쐬시며 계시곤 하셨습니다. TV도 보시고 중간에 꾸벅꾸벅 잠도 주무시고
깨시면 부채질 하시면서 다시 리모컨으로 온도를 내리시고 저는 처음에는 뭐라 말씀도 못하고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집안일을 했어요. 에어컨이 시원하긴 해도 주방까지 바람이 오지는 않아서 저는 늘 더운 공기 속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녁이 다 되어서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부스스 일어나셔서 에어컨부터 끄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확 부딪히면 혹시라도 왜 이렇게 냉방을 심하게 하냐고 뭐라고 할까봐 그랬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꼭 어휴 오늘은 그럭저럭 견딜만 하더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여섯 시간을 시원하게 틀어두셨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좀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저희 친정엄마가 오실 때였습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둘 다 마른 체형이라서 더위보다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강하게 틀어두면 사실 저는 좀 오싹할 정도로 추워집니다. 시어머니가 없을 때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선풍기도 약풍으로만 해도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들어오자마자 냉방을 강하게 하고 계셨다가 꼭 친정엄마가 집에 오시기만 하면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집어드시고 에어컨을 꺼버리셨습니다. 심지어 밖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한여름에도 그랬어요. 어느 날은 정말 참다 못해 제가 어머님 조금만 더 틀어두면 안 될까요? 저희 엄마도 더우실 텐데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나는 이 바람이 너무 춥다. 내 몸이 더위도 많이 타지만 찬 바람에도 예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는 낮은 온도로 몇 시간이고 잘도 틀어두시던 분이 친정엄마만 오시면 갑자기 춥다. 몸이 시리다 하시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한여름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정말 더운 날이었어요. 그날 친정엄마께서 저희가 더울까 봐 시원하게 막국수를 만들어 오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국수 삶고 동치미 육수 얼려서 보냉 가방에 담아 오셨는데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시원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현관에 들어오시기 바로 5분 전에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에어컨을 꺼버리셨어요. 집안이 금세 후끈해지는데도 모른 척 하시고 부채질을 하시면서 오늘은 별로 안 덥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순간 너무 억울하고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어머님 더우시면 켜세요 하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난 이게 차서 싫어. 내 몸에 안 맞아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결국 막국수를 차갑게 대접해드렸지만 집안이 후끈해서 시원하게 먹는 기분도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는 그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그래도 집밥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에 제가 속상하고 죄송해서 그날 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시어머니의 행동은 단순히 냉방 조절을 넘어서는 묘한 기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여기는 내 공간이다. 네. 친정은 이 집에서 편하게 있지 못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매번 던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정말 잊을 수 없는 한여름의 하루였습니다. 낮 기온이 35도가 훌쩍 넘는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장 보러 나갔다가 저희 집에 잠깐 들르셨는데 오시자마자 땀을 식히려고 부채질을 하시면서 아이고 오늘 진짜 덥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속으로 이런 날엔 에어컨 좀 켜야겠다 싶어서 망설이지 않고 에어컨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오시면 저보다 먼저 냉방부터 풀가동하셨을 텐데 그날은 시어머니도 함께 계셨고 전날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계속 거실에 눕고 앉으며 지내고 계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덥다고 하셔서 에어컨을 켜자 시어머니 표정이 바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손부채질을 하시며 눈길을 자꾸 이쪽으로 보내시더니 에어컨 바람이 조금 돌자 안절부절 못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어코 친정엄마 쪽으로 몸을 기울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사돈, 춥지 않으세요? 으슬으슬한 게 감기가 오려나? 아이고 몸이 냉해지면 큰일인데. 그때 시어머니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더운 거 다 보이는데 굳이 춥다며 에어컨을 꺼야겠다는 기색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뻔한지 순간 속으로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욕들은 지금도 비밀로 남겨두겠습니다. 참느라 얼굴에 열이 오를 정도였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몸을 일으켜 한숨을 내쉬며 이제 끄자 하시더니 리모컨을 꺼버리셨습니다. 집 안이 다시 후끈해지는 게 한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렇게 에어컨을 꺼놓고는 본인 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놓고 시원하게 쐬고 계신 거였어요. 친정엄마는 마른 체질이라 덥다고 하셨고 저도 같은 체질이라
땀을 훔치며 앉아있는데 시어머니 혼자만 바람을 맞고 계시니 순간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아주 공손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혹시 감기 기운 있으시면 안 되니까 선풍기도 너무 가까이 쐬지 마세요. 여름 감기는 오래가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선풍기를 돌려서 저희 쪽으로 바람이 오도록 각도를 바꿨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미 회색 티셔츠가 점점 더 땀에 젖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티셔츠 색이 진하게 달라질 만큼 등과 겨드랑이 쪽에 땀이 번져 있었어요. 사실 그날 저도 엄마도 선풍기 바람만으로는 좀 더워서 속으로 에어컨 다시 켜고 싶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또 한 번 켜면 시어머니가 더 난리를 치실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집을 벗어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풍기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두고 시원하게 쉬기로 했어요. 안방 문을 닫으니 거실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가 되었고 아이도 그제야 시원하다 하면서 좋아하더군요. 저는 문을 닫기 전 거실에서 부채질을 하며 혼자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를 잠시 쳐다봤어요. 더운 기운에 잔뜩 지친 표정이셨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순간 다시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본인이 선택하신 거니까 하는 심정도 있었어요. 한 30분쯤 지나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문을 두드리시지도 않고 안방 문을 쓱 열고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진 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히 가세요 하고 짧게 대답했는데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이 상황을 곱씹으며 여러 번 생각했어요. 왜 시어머니는 꼭 친정엄마 앞에서만 에어컨을 끄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티를 내셨을까? 결국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눈치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엄마가 오셔서 더우시면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그게 싫으면 시어머니가 본인이 조절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또 다른 주말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마침 친정엄마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전날부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와 친정엄마는 에어컨을 켜두고 있었어요. 특히 엄마는 더위를 정말 많이 타시고 저도 마른 체형이라 더위에 몸이 쉽게 지치는 편이라 평소보다 온도를 낮춰 23도쯤으로 맞춰두었습니다. 오전에는 나름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예고도 없이 집에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에어컨이 돌아가는 걸 보시고는 표정이 싹 바뀌셨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얼굴에 심술보가 가득한 게 티가 났어요. 그리고는 제가 인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니,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있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평소에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투라 익숙하긴 했지만 그날따라 더 신경질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정엄마도 그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얼굴이 살짝 굳으셨어요. 엄마는 늘 조심스러운 분이라 시어머니가 오시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제가 먼저 가볼게요 하고 피해주셨는데 그날은 너무 더워서 앉아 계시던 참이었거든요. 제 엄마가 눈치를 보며 부채질을 하시는데 제가 순간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마침 거실에 같이 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표정을 보더니 참다 못해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왜 또 그래요? 엄마는 맨날 우리 집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어컨 풀가동하면서 하루 종일 시원하게 계시잖아. 근데 엄마는 되고 장모님은 안 돼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니 손을 내저으며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마치 그런 적 없다는 듯이 발뺌하시는 모습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침착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맨날 오셔서 에어컨 22도로 맞춰놓고 낮에 누워서 계시다가 아빠 남편 퇴근하시면 에어컨 좀 끄자 하시잖아요.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한테도 다 말씀드렸어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냐.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하시면서 자리에 앉아 연신궁시렁거리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엔 잘도 그래. 내가 그랬다 하고 웃으며 넘기시더니 그날은 친정엄마 앞이라 더 체면이 상하셨는지 연거푸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전기세를 펑펑 쓰면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그 말에 남편도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덥고 장모님도 덥다니까 에어컨 틀어야 돼요. 그렇게 싫으면 엄마는 그냥 집에 가서 계세요. 우리도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게 좋겠어요. 어머님, 여기서 더 더우시면 힘드실 테니 집에 가 계세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얼굴을 몇 번이나 쓰다듬으시더니 마침내 가방을 집어드셨어요. 아유, 별꼴 다 본다 하고 궁시렁거리면서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나가시면서 문턱에 잠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렇게 키워서 참하고 말을 흐리셨는데 그 말이 끝내 무슨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거실에 싸늘한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후회나 죄책감보다 시원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늘 같은 상황에서 혼자만 더위를 참으며 친정엄마와 함께 위축되고 억울해하던 지난 몇 년이 떠오르면서 이제라도 솔직하게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어요. 친정엄마는 살짝 긴장한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괜찮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하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오늘은 잘했다는 묘한 후련함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동안 얄밉게만 보셨던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그날은 한편으로 시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 보이셨는지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계시는 동안 내내 저를 흘겨보시더니 남편과 제 앞에서 일부러 너 사돈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저를 막 혼내는 척 하셨어요. 엄마가 너는 정말 그 버릇 못 고친다. 어른이 하시는 말씀에 대꾸하고 그게 어디 버르장머리냐. 내일 당장 찾아뵙고 싹싹 빌어라 하고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사실 저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평소에 그렇게까지 큰 소리 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시어머니 귀에 들리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분위기를 맞춰야겠다 싶어서 네,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혼나는 척 고개를 푹 숙였어요. 속으로는 엄마도 참 귀여우시다 싶었지만요. 엄마가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시댁 가서 사과해라. 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 해라 하셨고 저는 알겠어요. 엄마 말대로 할게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하더군요. 장모님, 저희 엄마가 그냥 심술나서 그러신 거예요. 제 아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사과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평소에 남편은 무심한 듯 보이는데도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늘 제 편을 들어줍니다. 그날 저희 엄마도 그래도 어른이 서운하시면 우리가 한 번은 사과해야지 하시긴 했지만 결국 저녁까지 편하게 계시다 가셨어요. 오히려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래도 속 시원하게 말하고 잘했다 하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저는 밤새 곱씹었던 생각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복잡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번 가서 얼굴 보고 인사는 드려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우리 오늘 시댁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아니야, 안 가도 돼. 엄마가 괜히 오버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했지만 저는 기어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마음이 편해. 그냥 점심이라도 먹고 오자. 그렇게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전날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도 언짢으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으며 인사드렸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다 되어 다 같이 뭘 먹을까 하다가 자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배달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이 후끈후끈해지길래 저는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켰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확 달라지셨습니다. 아니, 뭐가 덥다고 또 에어컨을 켜니? 잠깐 왔다 갈 건데 뭘. 평소 같으면 제가 얼른 끄고 죄송해요 했겠지만 이날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아버님 들으시라고 조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울이 아이 땀나는 것 좀 봐요. 등에 다 젖었어요. 시아버님이 TV를 보시다 말고 고개를 돌리시더니 아이 등을 쓱 만져보셨어요. 그리고는 아휴 더운데 뭐 어떡하냐. 켜놔라 하고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도 포기 못하신 듯 얘네들 잠깐 있다 갈 건데 뭘 그렇게 전기세를 써 하고 궁시렁거리셨어요. 저는 딱 잘라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오늘 금방 안 갈 거예요. 오후에도 좀 있으려고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아예 말문이 막히신 듯 표정을 굳히셨고 저는 그 틈에 시원하게 바람이 돌아오는 거실에서 아이랑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여유롭게 자장면을 먹고 오후 내내 TV도 보고 아이랑 놀아주며 일부러 오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부엌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시고 뭐가 못마땅한지 한숨을 몇 번이나 쉬셨지만 저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아이가 배고프다고 보챘어요.
그때 제가 일부러 시아버지께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얘가 요즘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요. 아까 자장면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보셨죠? 그 말을 들으신 시아버지가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삼겹살 먹자 하시더니 금세 고기를 사오라고 시키셨어요. 저희는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었고 아이도 잘 먹고 저도 마음 편히 한 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이 오늘 잘했어. 이렇게 한 번은 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 하고 말해주는데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심술맞은 행동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한번 세게 맞서고 나니 시어머니도 조금은 경계선이 생겼는지 예전처럼 아무 때나 저를 몰아붙이거나 대놓고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완전히 달라지신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종종 특유의 신경질적인 말씀이나 못마땅한 표정이 슬쩍슬쩍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한마디에 제 하루 기분이 다 망가질 정도였는데 이제는 또 시작이구나 하고 웃어넘길 여유가 조금은 생겼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제가 예전처럼 늘 참기만 할 줄 알았는데 한번 이렇게 제대로 맞대응을 하고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니 얘가 이제는 안 참는구나 하고 느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무리 서운하고 억울해도 꾹 참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 그게 시어머니 눈에는 만만해 보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얼굴만 봐도 속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치밀어 오르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게 된 것만 해도 저로서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이런 식으로라도 서로의 경계선을 그어놓아야 관계가 조금은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작은 심술이나 트집을 잡으시면 저도 가끔은 한마디 사이다를 시원하게 날립니다. 예전엔 그 한마디 꺼내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가끔 제가 대꾸하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시거나 표정이 바뀌는 걸 보면 속으로 묘하게 통쾌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할 말은 하고 산다 하는 뿌듯함이랄까요? 어쩌다 보니 요즘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심술이 아예 없어지면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 심술에 여전히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속으로만 삼키며 우울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오늘도 시어머니께 몇 번이나 사이다를 날릴 기회가 있을까 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제 모습이 좀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결국 관계도 내가 스스로 어디까지 용인할지 어디서 선을 그을지 결정해야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래도 어른인데 괜히 시댁과 사이가 멀어지면 어쩌나 하고 늘 제 감정을 뒤로 밀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제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지켜내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제 글을 이렇게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긴 하소연을 누군가가 읽어주기만 해도 왠지 제 억울함과 속상함이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입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들고 올 때는 정말 사이다 10병쯤은 미리 준비해두고 오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사이다 한 잔씩 기울이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하고 서로 토닥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솔직한 마음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